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사시는 집엔 누가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보다 더 나아가 귀신이 존재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은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이 알고 보니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 그곳 또한 귀신이 사는 곳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사가는 곳마다 고스트 스팟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때는 2016년 9월 8일, 이사가는 곳마다 고스트 스팟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내용은 이랬죠. 옛날에 초딩 때부터 중학생 때 살았던 집 얘기야. 그 당시 우리 집은 좀 넓었고 단독주택이었어. 언니 방에 컴퓨터가 있어서 둘 다 언니 방에서 자주 놀곤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감기 몸살이 나서 학교 결석하고 아빠랑 떠들면서 컴퓨터로 오목게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흐느껴 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가 정말 서러워서 막 흐느껴 우는 소리였어. 아빠는 나랑 떠들다가 주방에 나가 있었고 그 방엔 나 혼자였어. 근데 너무 또렷이 우니까 겁많은 나는 또 뛰쳐나오면서 아빠를 불렀는데 아빠 오니까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안 나더라. 아빠는 내 말 듣더니 내가 너무 겁먹어 있으니까 스피커에서 주파수가 맞으면 라디오 소리가 스피커에서 날 때가 있다고 달래주셨어.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도 무서우니까 아빠 붙잡아 놓고 얼른 컴퓨터 끄고 나왔지. 근데 그 이후로도 언니랑 둘이서 언니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또 그때 그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미 오목 두던 날 첫 경험을 시작으로 몇 번 더 듣긴 했었지만, 물론 그때마다 뛰쳐나왔으며 몇 번의 경험 끝에 스피커가 꺼져 있음에도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니 이번엔 엄마가 덜 떨어진 새끼들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말라며 창밖에 다른 누군가가 우는 소리일 거다 라는 또 다른 이론을 내놓은 상태였어. 우리 엄마 욕쟁이야. 어쨌든 이번엔 너무 여지껏 들려왔던 소리보다 더 크고 서럽게 오는 거야. 위에 언급한 엄마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으니 우린 잔뜩 쫄아서 창문 밖을 확인해보기로 했지. 정확히는 엄마 말은 솔직히 안 믿기고 우리 생각이 맞다고 오기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어. 언니는 이미 튀어나갈 준비 자세를 하고 있고 내가 창문 밖을 확인하기로 했지. 그렇게 창문 밖을 내다봤는데 정말 소름 돋았어. 열심히 본다고 방충망 창까지 열고 고개 내밀고 밖에 내다보는데 오히려 내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그때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 소름 순간에 쫙 돋고 내가 그대로 굳어있으니까 언니는 먼저 튀었어. 그렇게 엄마한테 호들갑 떤다고 혼만 나고 어느덧 중2 여름방학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되는데, 이사 바로 전날 아빠가 정말 화나는 얘기를 했어. 언니 방에서 이전에 살던 여자가 살했었다고. 여자가 혼자 살기엔 큰 집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할 남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랑 같이 살려고 계약한 집이었다고 해. 근데 상견례도 다 마치고 이제 식만 올리고 우리 집에 살림만 합치면 되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다 해. 새벽에 남자 찾아오고 하여간 좀 시끄러웠나 봐. 근데 뭐 어떡해. 남자가 그렇게 나오는데 결국 파혼됐고 여자가 언니 방에서 얼마 뒤에 했다는 거야. 그 얘기 듣고서 언니랑 나랑 정말 이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했어. 알고 보니 엄마랑 아빠는 진작 알고 있었고 다만 이사 올 땐 모르고 그냥 싸서 들어왔다가 동네 주민 얘기 듣고 집주인 할머니한테 왜 말 안 했냐고 나중에야 조금의 실갱이가 있었다고 해. 우리가 울음소리 듣는다는 얘기 듣고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우리가 겁이 많으니까 얘기 안 했다고 해. 엄마는 또 굳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애들한테 하냐며 아빠 혼냈지. 근데 그렇게 이사간 집이 무당집. 4층짜리 빌라였는데 무려 그 빌라에 무당집이 우리가 이사갈 집 포함 3집이었어. 101호, 102호, 201호. 우리 집은 101호. 그러니까 우리 옆집 무당집, 우리 윗집도 무당집. 무당집으로 아주 위옆으로 쌓여있네. 무당집은 귀신들이 많이 모여있고 무당집은 음기가 강한 곳에들 한대잖아. 이 빌라는 뭐 대낮에도 불 켜고 생활해야 하는 집이었으면 말 다 했지. 당연히 이 집에서도 역시 특이한 일이 있었어. 여기까지가 해당 이야기 1편이었습니다. 과연 작성자가 살던 집에서 과거 했던 여성은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고 그 집에 남아 생활하고 있던 걸까요? 그런데 같은 날 작성자는 다시 한번 빌라 이야기로 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단독주택에서 빌라로 이사갈 때 엄마랑 아빠가 집을 정말 많이 알아봤었어.
엄마랑 아빠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고 결국엔 아빠가 최종 선택을 했지. 아빠가 골랐던 집은 엄마가 거기 혹시 무당집 있던 데 아니냐고 했던 곳인데 아빠가 아니라고. 집을 너무 많이 봐서 헷갈리는 거라고 한사코 아니라고 했어. 엄마도 찜찜하긴 한데 그냥 아빠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가 하고 그냥 부동산에 계약하기로 했지. 근데 나중 와서 보니까 무당집 있던 데였어. 평소 철두철미인 엄마가 하필 그럴 때. 어찌됐든 이미 계약은 했고 그 집으로 이사하러 간 날 언니랑 나는 정말 까무러쳤어. 우선 잔뜩 기대하고 도착한 집이 이웃이 전부 무당집이어서 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로 놀란 건 집안 들어가니 문 꼭대기마다 웬 부적들이 붙어있고, 방마다 벽이나 천장에 뭔지 모르겠지만 젓갈색으로 뭐 손가락에 묻은 걸 마구 닦은 듯한 흉물스러운 흔적들이 있었어. 세 번째로는 신당으로 쓰였던 작은 방인데 정말 TV에서 보던 알록달록 그 벽들이었어. 그건 역시 마구마구 찢겨져 흉물스러웠지. 첫인상부터 강렬했지만 그래도 건물은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고 모두 싹 치우고 나니 무서운 생각은 좀 덜 들었어. 여기까지가 두 번째 집의 첫인상이었어. 주변이 다 빌라가 다닥다닥이라 해가 떠있는 아침이건 낮이건 무조건 불을 켜야 하는 반지하에 사는 듯한 생활을 했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친구가 우리 집 쪽은 쳐다도 안 보고 집에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고 극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남들 보기에만 그렇지 별 이상한 건 없었어. 다만 괜히 윗집과 옆집의 귀신들이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안방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옹기종기 자고 있었어. 거실, 안방 입구, 아빠, 엄마, 나, 언니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거실에서 뭔 소리가 나는 거야. 뭔가 물체가 움직이는 듯한. 평소엔 들었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소리인데 또 그날따라 유독 겁을 먹고 나의 모든 청각과 신경세포들이 거실 쪽으로 쏠려 있었어. 물론 무서워서 나가보진 못했고 그렇게 놀라서 집중해 있다가 잠들만 하면 또 소리가 나고 또 잠들만 하면 또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소리는 점점 커졌어. 물론 소리일 뿐이니까 무슨 소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뭔가 움직이는 물체의 크기나 세기가 커지는 듯한 짧은 간격은 아니었어. 위에서 말했듯이 긴장 풀리고 잠들만 하면 조금 나고 감질만 나게 그런 식.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니 엄마도 살짝 깼었나 봐. 엄마가 살짝 깬 것 같길래 엄마 흔들어서 밖에서 소리 난다고 무섭다고 하니 엄마가 또 덜 떨어진 소리 한다며 단박에 묵살하고 잠이나 처자라고 단호박 시전하셨어. 근데 그때 또 물건 소리가 나는 거야. 또 아까처럼 크게. 그때 순간 정영돈 무서운 얘기가 생각났어. 귀신이 자꾸 정영돈 자는데 깨우면서 장난치는데 정영돈이 그냥 무시했더니 귀신이 야 깨워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서 설마 이것도 귀신이고 얘도 그런 자기 보고 겁나고 놀라고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데 우리가 무시하니까 계속 시위하는 건가 했어. 그런 생각과 함께 엄마에게 묵살당한 나는 그렇게 쫄아서 쭈그라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엔 확실하게 물건을 세게 집어던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 정말 컸어. 정말로. 나 정말 놀라서 비명도 안 나오는데 그 소리가 난 찰나에 갑자기 엄마가 땡땡아빠 하고 소리를 빽 지르며 90도로 벌떡 일어나는 거야. 아빠는 또 엄마의 외침이 채다 끝나기도 전에 바로 옆에서 왜 이러면서 아빠도 똑같이 벌떡 일어났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으면서도 엄마랑 아빠의 저 두 외침은 거의 동시였다고 보면 돼. 아빠가 뛰쳐나가면서 보니 벽장에 방향제 유리병이 떨어져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그냥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벽장의 맞은편 저 멀리로 던져 있었어. 폴터가이스트? 그런 거였나 봐.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무섭고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른 것이며 그때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이라는 표현이 맞는 듯해. 1편의 울음소리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벌렁거렸었어. 지금도 생각하면 벌렁까진 아니어도 조금 두근새근하긴 해. 알고 보니 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을 때 이미 아빠도 엄마처럼 살짝 깨 있었고 나랑 엄마 대화도 다 들었다 해. 근데 그 뒤로 소리가 대박 크게 나니까 엄마랑 아빠는 도둑인 줄 알고 도둑이면 나가라고 우선 소리를 지른 거야. 엄마는 그래서 굳이 바로 옆에 있는 아빠에게 땡땡 아빠 하며 아빠의 존재를 알렸고 아빠는 왜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 거였지. 물건이 없어지거나 창문이 열린 곳이나 침입자가 있다던가 하는 건 없었고 딱 그거 하나. 방향초 들어있는 유리병. 던지는 소리 나던 그대로 거실 맞은편에 던져있던 거.
이전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일도 빼도 박도 못하게 이런 일이 있으니 엄마도 이번엔 뭐라 못하고 그냥 무시하면서 살면 된다고 쿨하게 시니컬하게 또 묵살 아닌 묵살을 했어. 지금 그때 다시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소리치며 일어나던 장면은 아직도 웃겨. 나란히 누워있던 부부가 갑자기 바로 옆에 있는 서로를 부르며 강시마냥 90도로 차례로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는데 콩트의 한 장면 같았어. 지금도 그때 얘기 엄마한테 하면 엄마는 깔깔깔 웃으면서 니네 아빠 그때 아마 자기도 무섭긴 무서웠을 거라고 자다가 기절했겠다 해. 이후로 뭐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어. 고3 수험생 시절에 새벽에 홀로 방에서 공부하다가 밥 짓는 치직치직 소리가 나서 웬 새벽에 밥을 하나 하고 밥솥 확인하니 전기 코드가 뽑아져 있어서 또 기겁하고 까무러칠 뻔했다가 알고 보니 윗집에 방울 흔드는 소리여서 안도 아닌 안도를 했을 때가 있었고, 아마 그게 그 일 이후로 시겁했던 마지막 일이었고 그 뒤로 순탄하게 지냈어. 또 윗집도 무당집이라고 했는데 할머니 무당집이셨고 그 딸인 아주머니가 바로 옆집에서 살고 계셨었어. 201호 할머니 무당집, 202호 할매의 딸이신 아주머니 플러스 고딩 아들. 근데 202호 아주머니가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언제부턴가 살짝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런 말은 실례지만 흔한 말로 미쳤다고 하지. 진한 보라색으로 특이하게 화장하고 화려한 한복 입은 채로 멍하게 돌아다닌다든가 맨날 창 열어놓고 고성방가하는데 그 내용이 환생 얘기랑 아들 줄라고 음식 만들어 놓으면 귀신들이 다 처먹고 있다고 짜증난다는 고성방가였어. 동네 사람들은 아마 무당할매 딸이니까 신병 같은 건 아닐까 했지. 소리치는 내용도 그렇고. 그러다 한동안 조용하다 했더니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우리랑 비슷한 또래인 아들이 있었는데 딱 해서 아주 많이 빨리 나으셨으면 해. 현재 우리는 그 집을 벗어나서 작년에 드디어 볕 엄청 잘 드는 쾌적한 집으로 이사했지. 귀신 있던 집에서 나오면 대박 난다던데 우리 집도 그랬으면 좋겠다. 자작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더 첨가할 수 있겠지만 딱 100% 있었던 일만 적은 거라 읽으시는 분들은 별로 재미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실제로 겪는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이사가는 곳마다 이웃들이 다 무당이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엔 귀신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작성자. 과연 여러분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올라온 이 글이 실화 같으신가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사실 이 글을 읽다 보면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사를 가는 곳마다 저런 곳만 골라서 갈 수 있던 걸까요? 심지어 이웃들도 무당집이고 귀신까지 사는 집만을 골라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가족 중 누군가에게 귀신이 붙어 그 집들로만 안내했던 건 아닐까요? 실제로 귀신이 사람에게 붙게 되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은 곳들만 골라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사가는 곳마다 귀신이 사는 곳이었던 게 아니라 이미 몸에 귀신이 붙어 그런 집들만 골라간 거라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